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우리 집에 올라왔던 엄마가 넋두리 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최서방 보고 한눈에 알아봤다니까. 사람이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란 말이야. 엄마가 흐뭇한 표정으로 거실에 걸려있던 사진 속 남편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 홀로 3남매를 키웠습니다. 없는 살림에 그것도 시골에서 엄마 홀로 3남매를 키우다 보니 사는 게 팍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 서로를 아끼며 잘 살았어요. 엄마 성격이 긍정적인 편이라 힘든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니까요. 그런 엄마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우리 3남매 모두 긍정적인 편입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모두 잘 자랐고 셋 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도 잘했어요. 물론 저도 중견기업에 취업해서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남편과 사귀게 되었고 사귄 지 1년이 넘었을 무렵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부모님이 되도록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데 은주 네 생각은 어때? 윤수 씨도 장남이라고 했지? 그렇지.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까 집에서 서두르시는 것 같아. 은주 너도 장녀인데 집에서 결혼 서두르고 그러진 않아? 우리 엄마는 되도록 늦게 결혼하라고 하셨는걸? 제가 장난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순간 남편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장난친 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급히 말을 정정했어요. 윤수 씨, 그냥 한 말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아니, 아무래도 나한테 하자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내내 걱정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지. 하자라니, 윤수 씨야말로 무슨 그런 말을 해. 사실 하자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하잖아. 라며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제가 남편을 위로했어요. 윤수 씨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 좋아하게 됐다며. 그렇지. 나와는 다르게 너무 밝고 긍정적이라 한눈에 반했지. 그럼 내 성격이 누굴 닮았겠어? 우리 엄마를 닮았겠지? 우리 엄마도 나처럼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런 걱정하지 마. 제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안심을 시키자 남편의 표정이 다시 밝아져 있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 사실 내 비밀을 듣고도 나를 좋다고 해준 건 은주 네가 처음이었거든. 전에 잠깐 썸 타던 사람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거든.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냥 일어나서 바로 가버리더라고. 그때 이후 트라우마까지 생겼는데 은주도 만나서 많이 나아진 거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더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설마 내가 도망가기라도 할까봐 서두른다는 거야?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뭐야, 누가 알면 윤수 씨한테 엄청난 문제라도 있는 줄 알겠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 맞긴 하잖아. 라며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남편의 사연을 이야기해보자면 대학 다닐 때 자취하던 곳과 학교 거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다는데요. 그날은 시험 기간으로 새벽부터 자전거를 타고 학교 도서관으로 가던 중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면서 한쪽 팔을 크게 다쳤고 커다란 상처가 생겼다네요. 상처를 보고 상심에 빠져있던 남편을 시어머님이 위로했다는데요. 이렇게 깨어나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도 아니고 팔에 생긴 건데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긴 한데 앞으로 다시는 반팔을 못 입겠네. 상처 좀 난 게 뭐가 될수라고 반팔을 못 입긴 왜 못 입어? 상처가 조금 난 게 아니잖아. 이런 팔로 반팔을 어떻게 입겠어. 걱정하지 말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 안 보이게 수술해 줄 테니까. 시어머님이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흔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상처만 보더라도 꽤 큰 사고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 뒤 남편은 단 한 번도 반팔을 입은 적이 없었고
무더위 속에서도 한결같이 긴팔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이 궁금한 듯 묻기도 했다는데요. 저기 윤수 씨는 왜 항상 긴팔만 입고 다녀요? 안 더워요? 저기 그게 더위를 많이 안 타서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도 땀을 엄청 흘리고 있잖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긴팔이 좋아서요. 라며 둘러대기 바빴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 여직원이 호감이 있다며 먼저 만나자고 했지만 남편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데요. 그 여직원이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남편이 얼굴도 훈남인데다가 키도 훤칠한 편이었기에 여직원 입장에서는 반할 수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계속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남편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다네요. 결국 여직원과 식사 약속을 하고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데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여직원에게 말을 꺼냈다네요. 저기,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동안 긴팔만 입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 그렇잖아도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대체 왜 긴팔만 입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에 상처가 좀 있어요. 라며 남편이 용기를 내서 팔을 보여줬다는데요. 어이없게도 여직원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다네요. 문제는 그 여직원이 여기저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바람에 공경에 처한 남편이 회사까지 옮겨야만 했답니다. 그 충격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이었고 그 뒤부터 남편은 더욱 철저히 아픔을 숨긴 채 살았다네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다시 한번 어렵게 마음을 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제 얼굴을 보며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네요. 어느 날은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내 팔을 보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야?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 아니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냥 많이 아팠겠구나 그런 생각만 들던데? 참 신기하긴 하네. 그게 왜 신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연인 건 확실한 것 같아. 라며 제가 배시시 웃었는데요. 제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반응을 할 때마다 남편 얼굴이 밝아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혹시나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인 듯 해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많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얼마 뒤 가족들에게 남편을 인사시킨다고 말했고 엄마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남을 기다렸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궁금함을 참지 못한 채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네 카톡에 있는 사진 봤는데 엄청 잘생겼더라. 그럼 엄청 잘생겼지. 완전 엄마 맘에 들 거야. 근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뭘 좋아하는지 말 좀 해줘봐. 엄마가 한껏 들떠서 묻고 있었는데요. 그런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윤수 씨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긴 한데 엄마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 알고 있어야 하는 거? 그게 뭔데? 사실은 윤수 씨가 대학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그때 좀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 뭐? 어디를 다쳤는데? 혹시 심각한 거야? 그런 건 아닌데 팔에 흉터가 좀 있어. 그래서 한여름에도 긴팔만 입고 다녀.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라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남편의 첫 인상을 보며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팔이 들어가겠어. 입 좀 다물어. 얼굴이 선한 게 참 잘생겼네. 그지? 내가 뭘 했어. 근데 우리 윤수 씨가 얼굴뿐만 아니라 착하기도 엄청 착해. 알았으니까 티 좀 그만 내. 엄마와 제가 농담을 주고받고 있자 약간은 긴장이 풀린 듯 남편이 미세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밥상 앞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갈비찜을 먹다 흰 와이셔츠에 음식이 조금 튀었는데요. 엄마가 급히 남동생에게 말을 했어요. 일을 어째? 가서 갈아입을 옷 좀 가지고 와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닦으면 되는걸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손사래를 치고 있었는데요. 괜찮으니까 가서 편하게 갈아입고 와요.
엄마 말에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가서 갈아입고 와. 그래도 팔에.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해놨어. 괜찮아. 라는 제 말에 남편이 어렵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 제가 방문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이미 옷을 갈아입은 남편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나오지 않고 뭐해. 괜찮아. 다들 이해해 줄 거야. 라며 제가 남편 팔을 잡아 끌었고 같이 밥상 앞에 앉았는데요. 남편이 자꾸만 팔을 가리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갑자기 말을 놓더니 남편에게 말했어요. 별것도 아니구만.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 얼굴이 잘생겨서 그 정도는 다 커버가 되니까 신경도 쓰지 마. 우리 딸 주먹구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만 뭐. 엄마, 거기서 내 주먹구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내가 수술한다고 하니까 언제는 복구네 뭐네 그러면서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말을 바꾸는 게 어딨어. 그야 그건 네 코가 아빠 코랑 똑같으니까 이래저래 네 아빠 얼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 못하게 한 거고. 근데 사실 네 코가 좀 그렇긴 해. 우리 사위 옆에 있으니까 더 못나 보이는 것도 같고. 혹시 결혼 전에 수술한다고 해도 난 그냥 안 말릴게. 엄마 딸을 디스해도 유분수가 있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최서방, 자네는 우리 딸이 뭐가 마음에 들었던 건가?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아, 저한테는 그냥 다 예뻐 보이는걸요. 자네는 참 비위도 좋은 것 같구만. 저게 예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넌 가만히 좀 있어봐. 근데 말일세, 혹시 자네 집에 인사 갔다가 우리 딸 코 보고 결혼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그건 자네가 잘 설득해야 하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쯤에서 남편의 표정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요. 엄마의 재치 있는 말로 인해 남편 팔의 흉터 따위는 다들 잊고 말았거든요. 생각해보게나 자네처럼 잘생긴 얼굴에 저런 보코를 가진 우리 딸을 데리고 가면 사돈 양반 두 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꼭 좀 잘 설득해야 하네. 이건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나도 저 코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어느 날은 간상 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비록 생긴 건 저래도 저게 보코라지 뭔가. 근데 지금 보니 그 말이 딱 맞았어. 그러니 자네같이 잘생기고 훤칠한 사윗감을 데리고 왔지. 사실 난 말일세. 우리 딸이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제가 당황한 채 눈을 흘기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저 싱글벙글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손주가 우리 최서방을 닮아야 할 텐데 걱정이구만. 그런데 엄마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윤수 씨, 왜 그래? 제가 당황한 채 물었는데요. 순간 남편이 엄마 앞에 무릎까지 꿇고 절을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뭐 하는 건가? 얼른 일어나게. 나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내가 내내 말하는 소리 못 들었나? 우리 딸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했잖아. 난 자네가 왜 이러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만. 그러니 얼른 일어나게. 엄마가 남편을 일으켜 세웠고 그 뒤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꺼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 팔에 있는 흉터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그때 도망간 그 여자가 이상한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내 코 말이야. 진짜 그렇게 이상한가? 윤수 씨 부모님 뵈러 가기 전에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이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한동안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 윤수 씨 부모님을 찾아뵀는데요. 두 분 다 좋은 분들로 제게 고맙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우리 윤수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일사천리로 상견례까지 하게 됐어요. 장소는 남편이 먼저 알아보고 예약을 했는데요. 음식은 먼저 예약을 하지 않았던지라 어떤 코스로 할지 직원이 물었는데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는 중요한 자리니까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코스 요리로 잘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시아버님의 말에 엄마 얼굴이 약간 움찔했는데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서 감동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시아버님 입에서 놀랄만한 말들이 계속해서 새어나왔어요.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윤수가 장남이다 보니까 결혼식 장소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대랑 차량 대절비 그리고 결혼 재반상 비용까지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1시간 안쪽인걸요. 차량 대절비는 저희가 하고 결혼식장 비용은 반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너무 죄송할 것 같습니다. 라며 시아버님이 오히려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시아버님은 시댁에 비해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런 식으로 배려를 했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식에 참석할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 뒤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제일 좋은 버스를 보내주셨고 떡과 음료수 그리고 과일까지 잔뜩 챙겨주셨어요. 정성을 다해 챙겨준 모습에 엄마가 큰 감동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혼식장 양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걸요. 사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인품이 대단하신 분들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몸둘 바를 몰라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단비도 다시 보내주시고 전셋집을 알아볼 때 시부모님이 꽤 많은 돈을 보태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시부모님은 많은 것을 배려해 주셨는데요. 첫 명절 며칠 전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저기 명절에 우린 큰 댁에 가니까 니들은 그냥 내려오지 마라. 네? 그래도 첫 명절인데 내려가 봐야죠.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피곤하게 뭐하러 내려와. 아니 그래도 그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려가야죠. 됐어. 어차피 한 달 뒤면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그때나 내려오던지. 그 뭐냐? 사부인 혼자 차례 준비하신다고 했잖니. 그럼 가서 도와드리면 되겠네. 엄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괜찮어. 니들 오면 우리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고 귀찮어. 그냥 편하게 좀 살자. 그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으마. 라며 시어머님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걱정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도 전화하셨더라고. 아버지도 처가에 가라고 하셨어. 그래도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 엄마한테 혼날 거야. 그냥 시댁에 가자. 명절 전날 시댁에 내려갔지만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문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드렸는데 시아버님께 엄청 혼나고 끊었어요. 거봐. 내가 그냥 처가댁에 가자고 했잖아. 아버지도 얼른 가라고 난리도 아니야. 죄송해서 어쩌지? 아버지 생신날 보자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남편이 안심시켰습니다. 아마도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을 알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 뒤에도 시부모님은 많은 것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1년 반쯤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을 보자마자 순간 엄마의 표정이 뜨악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필이면 엄마를 그대로 닮을 게 뭐야. 거기다 코도 엄마를 꼭 닮았잖아. 엄마, 힘들게 출산한 사람 앞에서 그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 사부인, 엄마를 닮아서 이목구비도 그렇고 예쁘기만 한걸요. 시어머님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코랑 똑같으니까 그래도 복코겠지만 그래도 잘생긴 아빠를 닮지 그랬니? 왜 하필이면 엄마를 닮을 게 뭐야? 그 모습에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이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엄마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을 그렇게나 예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닮아서 성격이 아주 최고로 좋을 거야. 네 엄마가 들어온 뒤로 우리 집이 엄청 밝아졌거든.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라며 아들을 복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둘째를 낳았는데 다행히도 둘째는 남편을 쏙 빼닮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가 만세까지 부르며 외쳤어요. 됐다 됐어.
아빠를 쏙 빼닮았네. 다행이네, 다행이야.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부모님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요. 며칠 전 시댁에 다녀왔는데 남편이 자연스레 반팔을 입고 있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훔치며 말했습니다. 사부인이랑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이 딴 사람이 됐잖니. 친척들이 같은 사람이 맞냐고 물어볼 정도야. 어쩜 인상 자체가 변했다니까. 라며 감탄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항상 부족한 저를 칭찬해 주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